눈 어때요? 아버지 닮았으면 밀크도? 아니요, 칙칙한 회색톤. 이 영화 감독 이름부터 보고 가셔야 합니다. 바로 인질 운수 오진 날의 필감성 감독. 황정민을 납치하고 이성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던 그 스릴러 장인이 갑자기 코믹 드라마를? 감독 본인이 직접 코미디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죠. 원작은 누적 조회수 5억 회에 빛나는 이윤창 작가의 레전드 웹툰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입니다. 좀비와 가족애를 엮어 혐오의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까지 수상한 작품이죠. 그리고 그 딸 바보 아빠 역할에 말이 필요 없는 배우, 원작과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조정석이 합류했습니다. 예고편은 평범한 아빠 정환과 춤을 좋아하는 딸 수아의 행복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좀비 바이러스와 함께 산산조각 나죠. 세상의 마지막 남은 좀비가 되어버린 내 딸. 좀비가 된 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처절하고도 유쾌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원작에서 아빠 직업은 프리랜서 번역가였지만 영화에선 맹수 전문 사육사로 바뀌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 좀비 길들이기 훈련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죠. 웹툰에서는 딸의 증세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쪽에 가까웠다면 영화는 훨씬 더 능동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머니의 등짝 스매싱과 효자손 훈육, 그리고 아빠 눈 잘 바라며 눈으로 대화하려는 눈물겨운 훈련은 부산행의 좀비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좀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감독은 좀비의 동작이 마치 안무처럼 보이도록 의도했다고 해요. 수아가 감염 전 아빠와 추던 춤을 기억해내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좀비가 됐지만 인간성의 마지막 불씨, 가족과의 유대가 남았었다는 희망의 증거죠. 하지만 그 희망은 좀비를 혐오하는 정환의 첫사랑 연하가 등장하며 위협받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아빠와 위협적인 외부 세계. 이 갈등 구조가 영화의 중심 서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것. 원작의 신스틸러, 고양이 애옹이 감독, 피셜, CG가 아닌 오디션을 통해 발탁된 고양이 배우가 연기하는 실사로 완벽 구현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화 좀비딸은 단순한 좀비 코미디가 아닙니다. 혐오와 배제가 만연한 세상에서 내 가족의 모습이 어떻든 끝까지 지켜내려는 부성애에 대한 이야기죠. 원작의 감동을 기억하는 분들, 그리고 조정석표 생활 코미디와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파의 조화를 맛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7월 30일 극장에서 확인하시죠. 난 좀비를 혐오해. 어디 잡아 죽일 좀비 없나? 악마다. 진짜 오빠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춤추고 싶다. 942만 관객을 동원한 재난 코미디의 신화 엑시트. 그 이상근 감독과 배우 임윤아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꿀잼 보증수표인데 설정은 더 기가 막힙니다.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여자를 감시하는 알바를 하게 된 청년 백수의 이야기. 제목부터 미쳤죠? 8월 13일 개봉하는 악마가 이사왔다입니다. 엑시트가 재난과 코미디를 절묘하게 버무렸다면 이번엔 악마, 미스터리, 로맨스, 코미디를 한데 섞었습니다. 윗집 남자 길구는 아랫집에 이사온 청순한 선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녀는 악마 그 자체에 믿기 힘들겠지만 내 딸 산지는 악마다라고 말하는 아빠 장수의 대사는 이 기상천외한 상황의 시작을 알립니다. 임윤아 배우의 이런 파격적인 연기 변신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결국 길구는 선지의 아빠에게서 새벽마다 딸을 감시해달라는 기상천외한 알바를 제안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본격적인 악마 들린 코미디의 질주를 시작하죠. 인간이든 악마든 약해 보이면 우습게 본다. 길구를 쥐락펴락하는 악마 선지와 그런 그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백수 길구. 이 둘의 케미, 엑시트의 조정성 임윤아 콤비를 이을 새로운 재난 콤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날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길구에게 의지하는 듯한 선지의 모습. 이 몸에서 나가라고 외치면서도 하지마 라며 말리는 길구의 모습에서 묘한 로맨스의 기류가 흐릅니다. 이 기묘한 설정은 결국 상대방의 가장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연애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과연 길구는 선지를 악마의 저주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내 연인의 가장 이상하고 기괴한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유쾌하고 기발하게 풀어냅니다. 임윤아와 안보현의 역대급 비주얼과 코믹 케미를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8월 13일 극장에서 악마 같은 매력에 빠져보시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 세상을 도우기 위해서야. 임시 조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12지 신이 세상을 구하는 수호자로 부활했습니다. 마동석, 박형식, 서인국, 성동일, 이주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캐스팅. 8월 23일 첫 방송될 대작 드라마 엔젤 캐피탈입니다. 12입니다. 이 작품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판타지 액션물을 넘어 12지 신이라는 한국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깊숙이 자리한 소재를 활용해 한국형 히어로 유니버스를 구축하려는 거대한 시도입니다. 마블이 신화와 코믹스에서 영웅을 찾았다면 12는 우리의 설화와 문화 속에서 새로운 영웅 서사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예고편은 인간 세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12천사의 모습을 차례로 비춥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리더인 호랑이 태산, 차세대 대장을 꿈꾸는 재간꾼 원숭이 원승, 특별한 힘이 봉인된 용 미르까지 각 동물의 특성을 살린 캐릭터 디자인과 액션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 세상을 도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 세상을 돕기 위해서요 라는 대사는 이들의 사명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봉인되었던 절대악 까마귀를 상징하는 악기 오기 박형식이 그 주인공입니다. 난 이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뒤 모든 인간들을 악기로 만들 거야. 난 이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뒤 모든 인간들을 악기로 만들 거야 라는 소름 돋는 선전포고. 그동안 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줬던 박형식의 파격적인 빌런 연기, 이번 작품에서 제대로 포텐 터질 것 같습니다. 마침내 시작되는 거대한 전쟁. 마동석의 핵주먹과 강대규 감독의 눈물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폭발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블 히어로에 열광했던 분들, 화려한 액션과 가슴을 울리는 서사를 함께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본방 사수 필수입니다. 화이팅. 전 세계가 기다려온 귀멸의 칼날 최종 국면 무한성편이 3부작 극장판으로 돌아옵니다. TVA 사기 합동 강화 훈련편에서 바로 이어지는 귀살대와 12개월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쟁. 예고편은 상현사 나키메의 혈기술로 귀살대 전원이 혈기의 본거지 무한성으로 강제 소환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원작 팬들이라면 숨을 멈출 수밖에 없는 숙명의 대진표가 공개됩니다. 언니의 원수 상현 이도우마와 마주한 신호부. 오랜만이다 라는 한마디, 한때는 동문수학했던 사형 카이가쿠와 격돌하게 될 제니츠, 그리고 무한열차의 비극, 염주 랭고쿠의 복수를 위해 상현 사마카자와 다시 맞서는 탄지로와 기우. 이번 3부작의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 아카자와의 결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 나온 연애 시간이다 라는 아카자의 대사는 랭고쿠와의 싸움 그 이상의 처절한 전투를 예고하죠. 이번 극장판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예고편에 등장한 모든 주들의 모습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함을 보여주죠. 원작 137화부터 시작되는 이 장대한 최종장의 서막, 그 첫 번째 파트는 아마도 아카자와의 결정까지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2025년 여름을 뜨겁게 달굴 4편의 블록버스터 예고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좀비가 된 딸을 지키려는 애끓는 부성의 좀비딸, 악마 같은 여친과의 기상천외의 로맨스 악마가 이사왔다. 12지 신 히어로의 탄생 12, 위대한 최종장의 서막,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까지. 저는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름하네.